마음을 단단하게 결심을 다짐하면 행동이 달라진다. 우리는 평생 이 말을 진리처럼 믿고 살아왔다. 나약한 정신력 탓이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우울한 마음을 의지로 이겨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것은 착각이다. 마음을 다잡아서 자세가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등이 굽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다. 마음이 우울해서 어깨가 처지는 게 아니다.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땅만 보고 걷기 때문에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패배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먼저 찾아와서 우는 게 아니라 울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슬픔이 확정된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신감과 평정심은 정신수양이나 명상센터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신체적인 일상의 자세 속에 숨어 있다.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저 어깨를 펴고 고개를 바로 드는 생물학적인 신체 행위 하나면 충분하다. 당신의 자세와 몸이 변하면 당신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 몸은 마음의 하인이 아니라 마음의 설계자다. 우리는 흔히 육체를 정신의 하위 개념으로 여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쇠락하고 정신만이 고귀하게 남는다고 결론을 내리며 마음의 평정심을 얻는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뇌 구조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몸의 자세는 마음의 상태를 외부에 알리는 단순한 신호등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 뇌의 호르몬 밸브를 열고 닫는 가장 강력한 제어 장치다. 역사 속의 위기를 극복했던 위대한 장군들을 떠올려 보자. 그들이 전쟁터라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들도 인간이기에 떨리고 도망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용맹스러운 장군의 자세를 먼저 지켜냈다. 말 위에 꼿꼿이 앉아 가슴을 펴고 병사들을 내려다보며 공간을 넓게 차지했다. 그들은 용감해서 당당하게 서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당당하게 서 있었기에 뇌가 공포를 억누르고 용기를 짜내어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품격이 완성되는 메커니즘이다. 자세라는 가면을 쓰게 되면 뇌가 그 역할을 연기한다. 자세는 일종의 가면과도 같다. 고대 그리스의 희곡 배우들은 슬픈 역할을 맡으면 슬픈 가면을 쓰고 몸을 웅크렸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목소리조차 비통하게 변했다. 반대로 영웅의 가면을 쓰고 가슴을 펴면 그 순간 배우는 영웅의 심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과 사례들은 지금의 뇌과학으로 입증된다. 하버드의 심리학자인 에이미 커디 박사의 연구가 이를 증명했다. 단 2분간 가슴을 펴고 공간을 장악하는 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생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테스토스테론은 20% 상승하고 반대로 코르티솔은 25% 감소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감은 올라가고 반대로 스트레스는 내려가는 것이다.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고 쓸데없는 애를 쓸 필요가 없게 된다. 몸이 먼저 변하면 뇌는 그에 맞춰 신체 반응의 화학 공식을 다시 쓰게 되는 것다. 당신의 몸을 그저 오래되고 낡은 자동차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의 몸은 감정이라는 엔진을 가동시키는 스타터와 같다.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엔진이 저절로 뜨거워지기를 기다리는 운전자는 없다. 마찬가지로 자세를 바꾸지 않고 의욕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불안하고 위축될 때 몸을 웅크리는 것은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뇌에게 알려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반대로 의도적으로 당당한 자세를 취하면 뇌는 이 신호를 건강하게 해석하여 지금 자신감 넘치는 상태구나라고 착각하고 감정을 그에 맞춰 재설정한다. 결국 태도란 마음가짐이 아니라 몸가짐이다. 나이가 들게 되면서 찾아오는 상실감과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빠른 길은 철학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서 양팔을 뻗어보는 것이다. 몸을 도구로 사용하여 뇌를 속여라.
그것이 현명한 어른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실용적인 지혜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정말 이 단순한 방법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일까? 자세 하나로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제 그 근거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자. 자세가 마음을 역으로 조종한다는 것은 일종의 생물학적인 알고리즘과도 같다. 생물학적인 호르몬은 단순한 기분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수치로 증명된다. 어깨를 펴고 공간을 넓게 쓰는 자세를 단 2분만 유지해도 테스토스테론은 20% 증가한다. 반면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코르티솔은 25%나 감소한다. 약물을 투여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뇌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지배력과 활력을 높이는 화학 물질을 쏟아낸다. 19세기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 뇌과학으로 입증되었다. 뇌는 신체가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여 감정을 결정한다. 당신이 미간을 찌푸리면 뇌는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판단하고 당신이 어깨를 펴면 뇌는 나는 강하다고 판단한다. 즉, 감정은 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신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다. 위대한 철학자인 니체는 현명한 사상은 걸으면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을 걸으며 철학을 완성했다. 그가 책상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사점이 크다.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정신을 깨운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일상에서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슬픈 영화를 보다가 눈물이 나오면 더 슬퍼지지 않던가. 웃긴 영상을 보며 억지로라도 소리 내어 웃다 보면 진짜 기분이 나아지지 않던가. 이것이 바로 신체 피드백의 힘이다.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자세와 감정의 연결고리를 경험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녀와의 갈등, 병원에서의 진료 결과 듣기, 중요한 금전적인 결정의 순간. 이러한 긴장되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때가 바로 행동할 타이밍이다. 불안이 엄습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즉시 화장실이나 비상계단 같은 독립된 공간을 찾아라. 그곳에서 딱 2분만 투자해라. 허리에 손을 얹고 가슴을 활짝 펴는 원더우먼 자세를 취하거나 두 팔을 하늘로 번쩍 뻗어 승리자처럼 서 있어라. 평소보다 과하게 공간을 차지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그 자세로 심호흡을 하며 뇌에게 말을 걸어라. 나는 강하다라고 말을 걸어라. 매일 아침 세수를 마친 후 거울 앞에서 당당한 포즈를 취하는 습관을 들여라. 누군가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직전 30초만 투자해 어깨를 뒤로 당기고 턱을 살짝 들어라. 자세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금 당신의 자세를 점검해보라. 무심코 등을 굽히고 몸을 작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당신이 계속 몸을 웅크린다면 뇌는 당신을 쇠약하고 힘없는 노인으로 규정할 것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불안을 만성 질환처럼 고착화시키고 타인은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낮게 평가할 것이다. 이것은 나이가 가져오는 비극이 아니라 당신의 자세가 자초한 비극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가슴을 펴고 2분간 당당하게 펼쳐진 포즈를 취한다면 당신은 즉각적으로 생물학적 주도권을 되찾게 된다. 불안감은 해소되고 타인과의 소통에서 존재감을 회복할 것이다. 꼿꼿한 허리는 당신을 육체적으로 젊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어른으로 만들어준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 기능의 상실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기품과 태도까지 상실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라.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오히려 몸을 더 크고 당당하게 만들어라.
척추를 바로 세우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도 다시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마음을 바꾸려 애쓰지 마라. 그저 어깨를 펴라.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강하게 된다.